시간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중심주의인데요. 자연을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인간이 이용할 대상으로 여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 자연은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분법적 자연관이에요. 자연을 이용하려면 인간과 구분을 지어야겠죠. 인간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과 자연을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이제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하고 고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을 이용하려면 자연 자체를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도구적 자연관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연을 수단화 여긴다, 수단으로 여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을 이용해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자연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자연을 개발하고 이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라는 부분에서 의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계점을 가지는 거는 자연의 그 본래적 가치보다는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정복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정복 대상. 그래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생태계 파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개발을 해서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표적인 사상가가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 식물은요,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 그런 목적으로 태어났어 라고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베이컨은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 아는 것이 자연에 대해서 과학기술적으로 이렇게 그런 지식을 가지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자연을 내가 더 잘 알수록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카르트는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생각하는 걸 가장 강조하는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힘, 이성을 강조하는데요. 이 이성이 없는 존재들은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동물 기계론처럼 동물은 잘 만들어진 기계에 불과해. 그러니까 자연 자체를 뭔가 그 목적을 두기보다는 수단화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상가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연을 그대로 존중하는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이 있어요. 자연의 어떤 본래적 가치, 그리고 내재적 가치, 자연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익보다는 자연 전체를 더 그 자연의 존재 자체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자연 전체를 하나로 보는 시각을 전일론적, 전체론적 시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태계 전체가 도구가 아니라 그 전체가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그 자연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강조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뭐냐면요. 생태계 보호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개발을 조금 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너무 더 나아가면 인간의 이익보다는 자연 생태계 이익을 존중하는 환경 파시즘이 될 수가 있어요. 환경 파시즘. 전체주의 같은 시각인데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개발하면 안 돼라는 입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레오폴드인데요. 레오폴드는 대지 윤리를 이제 내세운 학자입니다. 대지라는 것 자체가 그
공동체 범위를 식물, 동물 넘어서서 토양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어떤 무생물까지 다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바라보면요. 예전에는요. 과거의 시간, 그러니까 전통사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땐 대부 농사를 짓거나 어업을 하는데 자연과 뭔가 맞닿은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비가 안 오거나 너무 많이 오거나 아니면 파도가 너무 세 태풍이 불거나 이러면 결국 자기의 어떤 생계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배를 타기 직전에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뭐 기우제를 지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과거의 시대에서는 그 자연 자체가 너무 무서운 존재였다는 거죠. 하지만 산업화 이후에서는요, 자연을 이용하고 정복하는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만큼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연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개발하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자연을 뭔가 통제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이용의 대상으로 인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제 너무 개발을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너무 심해졌죠. 환경 문제가 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지금은요 무조건 개발보다는 자연과의 어떤 조화, 친화적인 어떤 친환경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연과의 조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이제 뭔가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우리가 동양윤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동양의 자연과는요. 어떻게 보면 세 개가 좀 다른 입장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조화와 공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화, 공존, 상의, 서로 의존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교는요. 하늘의 자연과는 그대로 인간의 세상에 왔다라고 봐요. 그래서 천인 합일설을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인간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강조하고요. 불교에서는 연기설을 이야기해요. 연기설은요. 모든 원인과 조건들이 만나서 결과를 이루는데 그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자연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연을 함부로 하는 것은 결국 나를 함부로 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연기설을 바탕으로 자비를 가지자, 그러니까 차별 없이 다 사랑하자, 존중하자라고 얘기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도교 같은 경우에는 무의 자연을 강조합니다. 무위,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하는 것을 좀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그 자연 속에서 그 흐름대로 그 조화를 이루자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 차이가 다 다르긴 하지만 결론은 이거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방안을 봤을 때 개인적 차원은요 자신의 가치관이라든가 의식들을 바꾸는 문제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과학기술 만능주의가 있잖아요. 과학기술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들을 경계하고 동양의 자연과 조화와 어떤 공존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계승하고 그다음에 미래 세대와 생태계 전체를 어떻게 보면 고려하는 어떤 생태 공동체 의식을 길러야 한다 하는 뭔가 의식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회적인 측면은요. 제도예요. 제도와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그런 정책들을 펼친다. 아니면 뭐 생태도시라든가 슬로시티 같은 그리고 좀 대표적으로 생태통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생태통로라든가 이제 슬로시티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태통로는 뭐냐면 우리가 막 터널을 뚫고 막 길을 뚫으면 산을 이렇게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라든가 식물들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 통로를 만들자.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렇게 자기 터전을 잃지 않도록 그 터널 위에다가 동물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든다거나 이런 게 생태통로고 슬로시티도 무조건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환경을 그대로 살리는 도시가 되자. 막 이런 것들이에요. 와 갯벌을 복원하자. 그리고 하천을 복원하자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제도로 만들어야 될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도적인 거, 구조를 바꾸는 거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몰라도 이게 의식을 바꾸면 개인적인 부분이구나, 제도와 구조를 바꾸면 사회적인 부분 다루는구나 정도만 구분하시면 문제를 풀 때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존의 정책들이 여기 있는 거죠. 방금 설명한 것들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자연 휴식연제는 뭐냐면 거기다가 계속 그 농사를 짓는다면 땅의 영양분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한 번 지었으면 그 다음을 쉬어주고 그 다음 또 짓고 이런 식으로 좀 휴식을 시킬 수 있는, 자연도 스스로의 어떤 힘을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런 시간들을 보장해주자라는 게 자연 휴식연제입니다. 좀 안식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